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먼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나타나면서 불평등과 빈부격차, 이런 환경 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사적인 초기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용협동조합 운동이나 농민협동조합,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등에서 사회적 경제의 초기 형태를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 문제나 고용 불안,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이런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주목받고 제도적으로도 제도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다양한 주체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OECD, EU, 캐나다 이런 국가적으로도 자기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에서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볼드로 처리된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있는 정의를 보시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 사실상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어떤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의 정의로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는 정의 자체가 다양할 뿐이지 기본 원칙은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익성, 그리고 두 번째 자율성과 독립성, 민주적 통제, 잉여금의 분배 제한, 상호성, 이렇게 크게 5가지 원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이 설명을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이 인증 요건에 이 사회적 기업 경제 기본 원칙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사회적 경제가 제도적인 형태로 많이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주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 규정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주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법이나 주무부처가 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아시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건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육성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위기를 전후로 굉장히 경제 위기가 대두됐었고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제도적인 일자리 사업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 주도 사업 자체가 보조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이런 보조금 위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이런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발의되고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되었고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현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인구와 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기업이 더 많은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제공형의 기업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기타 창의적 신형 유형, 그리고 나머지 유형은 다 비슷한 비율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거 제도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했던 그런 고용노동부의 정책에서 발전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인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제도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한번 2개 정도 꼽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지 이 점에 대해서 선택하기 어렵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번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은 법인의 종류가 아닙니다. 저희가 설립한다고 했을 때 설립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건 법인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나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이런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법인의 형태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여성기업 인증이나 뭐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런 것처럼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인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는 당연히 협동조합 법인이니까 설립하실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설립하는 법인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으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형태를 고민하실 때는 사회적 기업은 그 법인의 형태의 고려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로 이 질문도 그 사회적 기업이 법인의 종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적 기업을 의미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 사업자 설립 이후에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그런 법인 사업자를 창업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뭔가 설립을 하는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아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기업이 취득할 수 있는 인증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념부터 쭉 방금 말씀드렸던 유형별로 어떤 기업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거두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먼저 정의할 때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을 전통적인 이런 비영리 기관 그리고 정통적인 영리 기업 이렇게 이런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거의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은 이익의 창출보다는 이 기관의 사회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 반대에 있는 전통적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조직의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창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내는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의 정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리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사회적 목적도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미 사회공헌이라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그런 일반적인 영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구분한다고 봤을 때, 사회적 목적 자체가 기업의 어떤 가장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에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 조례나 각 부처별로 예비 사회적 기업 조례나 규칙, 이런 제도적인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예비 단계의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 따로 정해서 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장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중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되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단계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빨간 글씨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취약계층이라는 존재인데, 저희가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나 필요한 재화들을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 인증 지침에 따르면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취약계층이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유형들이 먼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또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 시부터 우리가 폐업할 때까지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정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쉽게 말하면 끝이 없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끝이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많이 질문이 나온 점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해야만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꼭 사회적 기업 받기 위한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인증을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바로 인증을 받고 싶다 하셔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요건들이 크게는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사회적 기업 인증받기 시간에 다뤄볼 거고요. 그냥 지금은 이제 7가지 요건 정도가 있다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제공, 혼합,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의혁신형,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이 특징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제공형인데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극히 곤란한 사람에게, 이게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유형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셔야 되고,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제공형 사례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베어베터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이 기업은 네이버 공동 창업자와 인사 담당 직원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 대표 창업자께서 발달장애인 아동이 자녀분으로 있으셨는데요. 이 자녀분이 성인이 돼서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런 기업을 설립하셨고, 내부적으로 월 매출 303만 원이 증가할 때마다 한 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굉장히 이런 일자리 제공에 특화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고, 쿠키 만들기, 뭐 인쇄, 커피, 꽃 카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인데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수요가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사회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 실적 중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30% 이상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둘이 함께 주식회사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이 기업은 여행사로 여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장애 유형별로 무장애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장애인분들도 어떤 배리어 없이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2,000명이 넘는 보호자와 장애인들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혼합형인데요. 혼합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의 혼합형 형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혼합되는 대신에 정량적인 기준이 30%에서 각각 20%로 내려가 있습니다. 혼합형 사례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테스트웍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는 기업인데요. 소프트웨어 출시하기 전에 사용성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직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직업훈련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업훈련 자체도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회 서비스,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혼합형 사례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공헌형인데요. 지역사회공헌형은 실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가형과 다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인적인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형 기업으로는 초엘차라고 해서 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물적 자원인 차, 특산품을 이용해서 지역 브랜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고령자를 고용해서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같이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사례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형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 4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창업 인큐베이팅이나 창업 생태계 조성 이런 특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 내용이 인정되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타 창의력 신형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타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취약계층의 편의를 지원하거나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다른 유형에는 정량적인 목표가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그런 유형이나 실적 목표는 없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설립 취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그리고 해결 방식,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유형의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비귀시 코리아라고 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홈리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홈리스를 직접 고용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홈리스에게 자사 잡지에 독점 판매권을 줘서 자립을 지원한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 창의형 실현 사례 다른 유형으로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하는 유형의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AUD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앱을 사용해서 청각장애인들한테 타이핑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요 보조공학기기, 우리가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시각적인 자막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기를 개발한다거나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목적이 인정되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5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기업과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그래프가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그 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총 고용 인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중에 특징적인 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고 사회적 기업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많이 돈을 못 버는 조직이다.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사실 있으세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는 정부 지자체 지원금 대비 30배가 넘는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 인건비의 3배를 넘는 매출을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영업이익이 낮은 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한테 굳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적인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이 이런 손실을 감내하는 것만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비용이나 그런 다양한 사회적 비용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기업의 낮은 이익은 뒤집어 말하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각 유형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업까지 알아봤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